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쿠버네티스에서 환경 구성하는 방법,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프로젝트는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프로젝트고요. GitHub에 최신 업데이트 버전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GitHub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와 유로를 변환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은 뭐냐면 5번은 내가 뭐 10달러를 주면 원화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약간 종속적으로 커런시 익스체인지, 이 4번 어플리케이션에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4번에다 물어보는 거죠. 1달러에 얼마야? 지금 환율이 얼마가 돼? 그러면 4번은 얼마야? 라는 걸 알려주고요. 커런시 컨버전은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사용자가 입력한 퀀티티, 즉 양을 곱해줘서 단순 산술에서 사용자에게 리턴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다커 허브에 일단 다커 이미지들도 모두 제가 업로드를 해 놓은 상태이고 최신 버전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까 다커 만약에 소스 코드를 가지고 내 환경에 맞춰서 다커 이미지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단 분들은 제 다커 허브에서 이미지를 단순하게 그냥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eployment.yaml 파일을 제가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에서 다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내용을 좀 변경을 해왔는데요. 먼저 deployment YAML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죠. 4번에 있는 deployment YAML 파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른 점은 크게 없고 단순하게 레플리카를 두 개 두고 최소 구동 시간은 45초 뒤에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롤링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001번을 쓰겠다. 커런시 익스체인지. 좀 여기서 특별한 부분은 8000번 포트를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를 보면은 노드의 리소스를 이렇게만 이용하겠다. 메모리는 512MB를 쓰겠고 그 다음에 최대는 리밋은 1024 1기가를 쓰겠다. CPU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의 파드가 모든 리소스를 다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노드의 숫자가 결국 컴퓨팅 엔진이고 그것이 곧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리소스들을 최대한 필요한 만큼 서비스의 부하가 얼마나 걸릴지 이런 걸 다 예측한 상태에서 최소값과 그 다음에 리미트를 주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그 다음은 리드니스 프로브랑 라이브니스 프로브가 있는데요. 먼저 리드니스 프로브를 보면 45초 후에 파드가 서비스가 이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도록 저희가 설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데 45초가 넘게 걸리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에게 이 리드니스 프로브를 주게 되면 10초 간격으로 이 패스를 가지고 쿠버네티스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리더블한지 구동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5번을 실패하면은 실패다라고 보는 거고요. 라이브니스 프로브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이 15개 또는 100개의 파드로 생성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모든 파드를 다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현재 특정 파드들이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0초 동안 5번 페일하게 되면 얘는 죽었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헬스 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디플로이먼트 YAML 파일은 봤으니까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디플로이먼트 YAML 파일을 보면은 크게 다른 점은 이름이 좀 바뀌었겠죠. 네, 커런시 컨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레플리카는 2개만 했습니다. 이것도 45초만 했고요. 여기 보시면 환경 변수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를 먼저 볼까요? 커런시 컨버전 컨트롤러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URL을 요청받게 되는데 이 API를 오픈했죠.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API를 호출하는 방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USD를 예를 들면 KRW 원화로 내가 5개를 바꾸고 싶다. 내가 $5를 주면
원화를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이후에 환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거는 이제 그 추후의 문제고,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녀석이 하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 프록시를 서비스를 호출해서,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호출해서 실제로 그 환율이 얼마인지를 리트리브, 조회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리스판스 결과를 받고요, 환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퀀티티를 멀티플라이, 즉 곱해서 실제로 그거를 양을 만들어내서 리턴 해주는, 리스판스 해주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비스를 먼저 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 서비스 안에 있는 이 프록시 인터페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록시 인터페이스는, 이 녀석은 get 매핑을 이용해서 커런시 익스체인지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커런시 이 두 번째 있는 익스체인지 서비스 호스트, 이거죠. 커런시 익스체인지 서비스 호스트, 얘는 어디서 오는 애냐? 이러한 환경 변수들은 파드가 구동될 때 이제 서비스에 등록된 환경 변수를 가져와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커런시 컨버전이 먼저 떴어. 커런시 익스체인지는 다 죽어버렸어. 없어. 나중에 띄었어. 그러면 커런시 컨버전, 즉 5번 어플리케이션은 4번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구동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URI 같은 이러한 내용을 가져다 씁니다. 즉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도 설명을 써놨지만 deployment.yamel에 가시면 currency conversion 5번 프로젝트의 YAML 파일을 보면 환경 변수로 currency exchange URI라는 걸 제가 환경 변수로 여기다가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얘는 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얘가 이렇게 호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그렇게 치환이 될 거고 걔를 호출하는데, 그러면 커런시 익스체인지 얘는 뭐냐? 커런시 익스체인지라는 서비스가 쿠버네티스에 등록이 되면은, 쿠버네티스는 그 내용 등을 쿠버네티스 DNS에 저장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즉 어떤 녀석이 먼저 뜨는지에 대한 상관없이 서비스가 등록되자마자 DNS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커런시 컨버전, 즉 5번 어플리케이션은 4번 어플리케이션이 나중에 뜨더라도 그 뜨는 순간에 그 URL을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YAML 파일에다가 환경 변수로 넣어줄 수도 있고 프로파일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프로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은 application profile.properties로 해놓고 이렇게 프로퍼티 파일을 만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YAML 파일에서 이렇게 이름은 이거고 value는 이거다 라고 하면은 그 쿠버네티스 프로퍼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둘 중에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쿠버네티스에서 동작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미리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 커런시 익스체인지 4번 환율 조회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새로 고침 해보시면 네,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런시 컨버전 또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5개를 내가 USD 달러로 해서 원화로 변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얘가 지금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호출은 커런시 익스체인지 이 파드를 호출을 했고, 여기에 끝에 5자리는 이렇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프로젝트 2개를 제가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클러스터에 배치하고 서비스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확인했고, DNS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즉 쿠버네티스 안에 파드들끼리 만약에 A라는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B라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쿠버네티스 상에서 어떻게 호출하면 되는지, 그리고 DNS에 등록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인그레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